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떼와 MG 사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C 최은희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라떼는 말이야, 지금은 말이야 라는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연애문화, 그리고 패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죠? 그리고 아마 미래에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소셜미디어, 연애, 그리고 패션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로 공감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노래 듣고 오셨죠? 저희가 준비한 소셜미디어와 소통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죠. 지금은 말이죠. 그때는 편지도 있지만 전화와 다른 통신수단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궁금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김은 선생님, 네. 들려주세요. 예. 그때는 주로 전화를 이용하기는 했는데 전화가 그렇게 요즘같이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공중전화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공중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동전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짤랑짤랑거리는 동전을 갖고 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공중전화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아주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제일 힘든 거는 찾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면은 줄을 서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는 20원을 딱 넣게 되면은 그 통화가 끝나면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통화가 끝나기 전에 돈을 계속 넣으면 통화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역사가 들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렇게 데이트하는 남녀가 전화를 하면은 뒤에 줄 서 있는데도 한 10분, 20분씩 계속 통화를 해요. 그러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빨리 하라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에피소드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네네. 싸움도 나고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아,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화관 앞에 줄 서 있는 공중전화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급한 마음을 막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막 두들기도 했고 계속 이제 막 욕을 막 이렇게 했던 경험도 막 뒤에서 들리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공중전화 찾아가기도 힘들고 마냥 기다리면서 이제 뒤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성격 급한 분들이 네네. 굉장히 이제 터프하게 막 문 두드리고 문 열고 맞아요. 막 끄라 이러면은 네네.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순서가 좀 돌아가고 그렇게 예. 했었죠. 제 앞에 선배들도 그렇긴 했는데 저희 때는 또 삐삐가 유명을 해가지고 네. 빨리 전화 빠리빠리, 그러니까 파리파리 이렇게 하면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앞에 너무 그렇죠. 오래 기다리시게 하면 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혹시 삐삐 기억하시죠? 아유, 삐삐는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또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신 분들도 삐삐가 필수지만은 직장인들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삐삐가 지역에 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나요? 서울이면 서울 삐삐 이렇게 지역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전국만 삐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삐삐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폰이냐에 따라 다르듯이 삐삐도 지역 삐삐냐 전국량 삐삐냐 달라요. 그래갖고 장단점이 있는 게 연락이 된 건 좋은데 핑계를 못 대요. 잠수를 못 타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했는데 네. 부산 출장 가서 삐삐를 못 받았습니다. 이러면 말이 통했어요. 근데 그러셨겠다. 이제 전국구가 생기고 난 뒤로는 어. 이게 안 받으면은 핑계 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겠구나. 24시간 켜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이 시계 삐삐를 허리 옆에 항상 차고 다녔었거든요. 네, 직장인들이 필수품이었어요. 그럼 삐삐가 나온 시대가 이제 선생님의 연배로 하면 20대인가요? 아니면 직장 생활 시작하실 때인 제가 건가요? 28에 시작했는데 86년에 네네. 예,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삐삐가 이제 막 나오고 이제 저기 회사원들이 기본적으로 차고 막 그렇게 그때. 번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조금 어린가 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거의 연애, 남녀 사이 얘기가 많아서 그 줄임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글로 하게 뭐하보다는 게 다 숫자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숫자를 예를 들면 828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86 사랑해. 사랑해. 예. 저는 그걸 못 받아봤지만 586 더 사랑해. 그다음에 뭐 1003 만세. 그다음에 2929 짜증나.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사용하신 숫자가 있으셨나요? 많이 사용하신. 주로 많이 사는 게 이제 828이었고 왜냐면 업무상 빨리 해라. 네네. 그리고 이제 무상 빨리 해라. 마음 아프네요.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은 한 번씩 되게 이제 기분 나쁘다든지 그럴 때 보내는 게 있어요. 뭐죠? 1818.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그거를 예. 정말 기분 나쁠 때는 네. 그걸 그냥 보내버려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그게 가장 이제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숫자가 되겠죠. 요즘은 제가 뒤집을 순 없지만 요즘은 그 응답하라 그 시리즈 때문에 그 삐삐를 많이 알더라고요. 지원 씨 세대는 그 삐삐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저도 삐삐는 드라마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응답하라나 그렇죠. 네네. 아니면 조금 옛날 드라마에서 네네. 삐삐가 있었다. 아니면 부모님 세대 때 삐삐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암호로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부모님들과 얘기할 때. 네네 전에 들었었어가지고 부모님은 집에.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셨대요? 부모님 글쎄요. 부모님이 그냥 삐삐를 사용하셨다는 게 그런 세대가 아직 이렇게 있었구나. 신기하다.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삐삐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중에 시티폰이 있어요. 네 시티폰? 맞습니다. 시티폰이라는 네. 거 들어봤어요, 지원 씨? 엄청 큰 전화기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건 벽돌폰이에요. 시티폰이 뭐죠? 시티폰은 처음에 이제 삐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락은 받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시티폰은 지금의 휴대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조건이 공중전화 박스에 수신기 옆에서만 해야 돼요. 약간 전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체 전차를 못하고 공중전화 그러니까 삐삐를 받았다. 그러면 삐삐를 받고 이제 공중전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시티폰을 갖고 내려갖고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전화를 하고 그러면 됐어요. 왠지 이렇게 불쌍하죠. 근데 지금 핸드폰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그거 하지만은 그래도 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8282를 받았는데 연락은 못하고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들이 많이 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딱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했었죠. 시티폰도 맞아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분인가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안 돼서 없어져 버린 게 운전을 하다가 또는 다니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 찾으면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좋다 하고 했다가
너무 빨리 몇 년 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휴지폰은. 예, 그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네. 것도 있었어요 그때.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오빠들이 예, 그렇게 갖고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단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되게 저는 장점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전화번호 너무 잘 외운다. 근데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보니까 제 필요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원 씨는 요즘 그런 걸 외우는 세대일까요? 아니요, 저희는 네. 요즘에 애들을 보면은 부모님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뜻밖인데요? 전 초등학교 때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요즘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이제 핸드폰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겨우 할아버지가 지원이 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쫄라가지고 부모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도 공중전화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학교 1층에 공중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 오거나 그런 우산이 없을 때 이제 거기로 콜렉트 콜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잠깐 맞아요. 5초 동안 엄마 나 지원이야 이거 받아줘 나 이 우산이 필요해 이렇게 하고 끊고 엄마가 오케이 수신 받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죠. 작신으로 통화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만 사용해서 삐삐까진 모르지만 공중전화기는 아직 저는 익숙한 세대인 것 같고 왠지 그 긴 줄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은. 그래서 전화번호를 외울 일은 요즘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까지만 딱 부모님 번호랑 정말 친한 친구들. 그래서 집 전화와 집 전화로 전화해서 여보세요. 저 땡땡이 친구 누구누군데요. 엄마 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렇구나. 해서 어디서 놀이터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그런 약간 낭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잠시 여쭤볼게요. 네. 핸드폰이 딱 생긴 그 6학년 때 그 기분은 어땠는지. 너무 좋았고 이게 신기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 있고 이걸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너무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되게 몰두해서 애들이랑 그래도 좀 소외되는 기분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제 아이와 그 소외된 기분을 맞춰주느라 좀 싸웠던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하. 잠깐 네. 재밌는 이야기 한 게 생각났는데 네네. 네 뭐죠? 이 연인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네. 그럼 카페에 가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 2시에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들이 없으니까 연락을 못 하니까 네. 그 카페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 아. 카페에 전화해 갖고 죄송합니다. 손님 중에 누구누구시 전화 받으라고 좀 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어머. 그러면 그 카페 주인이 이렇게 좀 괜찮은 데는 많이 하는 데는 이렇게 도화지 같은 데다가 누구시 전화 받으세요 해 갖고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럼- 영화에서 본 듯한데요. 예, 예. 네. 진짜로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카페 주인들도 그게 하나의 서비스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적어서 도는 데도 있고 마이크 같은 걸로 누구시 전화 받으세요 이러면 이제 듣고 와서 전화 받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약속이나 급하게 이제 못 가게 됐다든지 아니면 기다리게 할 때 네. 그렇게 이제 카페의 전화를 그렇게 이용했었어요. 이게 너무 변천사가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정말 제가 낭만의 시대.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잠깐 멘탈이 조금 흔들렸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잖아요 소통 방법이.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손으로 글씨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혹시 손편지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손편지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네. 데이트할 때 아, 당연히 이제 어머. 많이 써봤죠. 네. 근데 너무 감격을 했던 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8년을 사귀다가 결혼했거든요. 첫사랑이시네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몇 번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아내 거 이렇게 모아놓은 상자 중에 네네. 제가 그때 보냈던
편지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아직도 모아놓으셨구나. 그러면 가지고 간직하고 계시네요. 편지들이 다 있고 제가 저기서부터 신입사원 첫 월급부터 그 받았던 월급 명세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그거 보고 이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셨겠어요. 저도 듣는 저도 막 찡한데요. 네. 예. 아 그래요. 이게 손편지 그때도 왜 월급 명세서는 손으로 작성? 아니 그때는 이제 아닌가요? 다 이렇게 인쇄돼서 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25년 하고 이제 회사를 한 10년 했었는데 한 번도 월급을 내 손에 쥐어본 적은 없어요. 아 그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머머머머. 전부 다 계좌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아버지 때는 돈을 받아갖고 월급날 야 이래갖고 탁 주는 그게 있는데 우리 세대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없어져. 제 때부터는. 그러니까 회사마다 틀렸는데 저는 이제 네네. 컴퓨터 회사 다녔기 때문에 네네. 좀 빨리 가갖고 월급을 내 손으로 만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앞부분은 감동인데 뒷부분은 살짝. 네. 현실이 많이 현실성이 그렇죠. 느껴지는. 예.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 다시 손편지를 돌아오면 그 보관한 그 손편지를 지금까지 간직하신 사모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혹시 지원 씨는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우리 김은 씨의 말을 듣고 혹시 손편지를 써본 적이? 저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께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색종이로 접어서 편지를 써라 이제 시켜가지고 뉘앙스 들립니다. 많이 써보고 네. 그리고 친구들끼리 어렸을 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과자 같은 거 모아서 상자에다가 넣고 네네. 이제 굉장히 큰 뭐 비포 용지 네네. 아니면 이제 검정 색깔 큰 종이에다가 흰색 펜으로 막 촘촘촘촘하게 이제 손글씨를 쓰기도 하고 롤링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네네네. 반 친한 애들끼리 쓰고 싶은 말을 손으로 이제 적어서 이제 너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생일 축하해 이런 것들을 막 적었던 그런 손글씨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송글 씨는 다양하게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 씨는 요즘 세대가 소통이 되게 빠르잖아요. 막 네. 즉각 막 답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씹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씹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소통을 서로 하고 있는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네. 상대한테 이제 어떤 말을 하는 게 좀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졌다는 단점도 있지만 빨리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전달하고 싶은 말을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꼭 젊은 세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SNS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들한테 네네. 소통의 즉각성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빨리빨리 온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참 어쩔 때는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삭막하다. 빡빡하다 진짜.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김은 씨 한번. 나 때는 네,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한번. 저도 이렇게 반응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서 문자나 전화 같은 것도 문자나 메일 같은 것도 보면 보는 순간에 바로 일단 보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좋은 내용들은 괜찮은데 특히 이제 화나고 기분 나쁜 문자를 받았을 때 바로 보내고 나면은 열이면 열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나 근데- 공감이 네. 되네요. 네네. 근데 물릴 수는 없고. 그렇죠. 맞아요. 그 물릴 수 없다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분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이제 제가 와닿았던 게 자극과 네. 반응 사이에 네. 시간을 가져라. 음.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와닿고 나한테는 그게 부족하구나. 예,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를 돌아. 오늘은 그 명언이 딱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듯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환기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서로 즉각적으로 오가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을 여러분도 두셔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소통 방식은 어떠신가요? 다음 음악을 듣고 다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숨 한 번 쉬고 돌아와 주세요. 소리 날 깨우지 마 발버둥 쳐다 10분만 차라리 아프기라도 하면 빌어먹을 몸뚱이다 숨 참고 뛰어 전철 속에 나를 구겨놓고 찝찝하버려 이 책야 빈속에 커피도 쏘여 속은 쓰리지만 억지로 좀 더 들이켜 Monday blues all day lose what I do what I do Monday blues always do what I do no just do yeah 내 자리에 짐 좀 제발 치워줘 네 주말 따윈 안 궁금해 하나도 왜 시간에 굴러가는 눈알들 겨우 넘겨 오늘만의 구간을 손 참고 튀어 버스 속에 나를